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급식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줄을 서서 똑같은 메뉴를 식판에 담아 먹는 단조로운 급식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건데요. 급식업체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틈새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장,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연예계에서 가장 급식이 맛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 알고 계신가요? 예, 뭐 YG, JYP 이런 쪽도 SM도 뭐 그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급식이 구내식당이 맛있기로 유명해지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1년 식비만 20억 원 넘게 쓴다는 JYP가 인기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한번 네. 방문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던데 예. 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 월급만큼이나 사내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근무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회사의 사내 식당이 맛집이다. 이런 정보 공유까지 활발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업계 밥상이 인기입니다. 연예 기획사들처럼 사내 식당 맛집으로 베스트 5가 선정될 정도인데요. 대부분 게임업체가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최근 몸값이 높아지는 개발자들을 모셔가면서 식사 제공도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막 출근하고 싶어지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이런 사진이 올라올 때면 부럽다는 댓글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직장인의 밥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조금 전 사진들을 보니까 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밥 먹으러 회사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 성지가 또 한 곳 있는데 바로 예. GS 그룹입니다. 이곳은 스타 급식 영양사를 영입해서 화제가 된 사례인데요. 중고등학교 급식 메뉴에 랍스타와 대게 등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던 영양사를 임원이 직접 모셔와서 화제가 또 됐습니다. 예. 이후 GS타워 사내 급식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사내 식당 수준을 확 올려놨다. 이런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내 식당의 수준이 급 높아진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기본 한식, 양식을 비롯해서 샐러드, 간편식 등으로 메뉴도 다양해지고요.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1인 좌석의 비중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품급 사내 식당도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잦아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최근에 배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체 급식 수요가 줄어든 급식 기업들은 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인데요. 먼저 재택근무 때 배달 음식 먹는 것도 물리죠. 그래서 구내식당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밀키트를 보내주고 있고요. 삼성 웰스토리는 재택근무자에게 급식을 배달하는 고객 수요가 늘자 밀키트 업체 프레시지와 손잡고 아예 올해 4월부터 10개 고객사 총 3,8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밀키트 급식을 배달해서 수익 개선에 나섰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회사도 코로나19 이후에는 각자 자리에서 먹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메뉴도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푸드는 테이크아웃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 간편식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외에 수제버거와 수제 도시락, 조각과일 팩, 디저트 등 테이크아웃 메뉴를 2배 늘려서 100여 종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런 테이크아웃 식단은 배달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로까지 배달에 나서서 수익 개선에 나섰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 강화 기조에 발맞춘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했던 결과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다이어트 특효약이 사내 식당 밥이라는 말, 예전에는 적정선의 칼로리만 먹어서 효과를 봤다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예 이 건강식단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온라인에서 사내 식당 건강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업체인 삼성 웰스토리는 직장인 4주간 건강식을 구독할 수 있는 웰핏 서비스도 최근에 선보였는데요. 병원과 전문 셰프와 손잡고 다이어트, 그리고 근육량 증대, 면역력 증진 등 목적에 맞춰서 구독할 수 있는 총 300여 가지 건강식 메뉴를 개발해 내놨습니다. 또 현대 그린푸드는 당뇨식인 저당 식단, 샐러드 중심의 칼로리 식단, 발효식 위주로 만든 이 장수마을 식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건식을 도입한 급식업체도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비건 도시락과 비건 샐러드는 물론이고 대체육을 활용한 비건 건강식 메뉴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기에서 시작된 급식 업체들의 진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사내 식당을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역할, 단순히 영양 공급에서 이 건강까지 관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은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급식의 모빌리티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까지 계속 적용이 되면서 이 급식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건강 관리를 돕는 스마트한 서비스, 또 새로운 서비스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급식 기업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던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급식업체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오피스와 산업체 부문의 수주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 골프장, 고속도로, 공항 등 다양한 사업 수주로 범위를 넓혀오면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앞으로 또 어떤 일로 매출 감소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기존 틀에서 벗어난 사업 영역의 확대가 급식 기업의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주유소의 변신은 무죄라는 문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주유소가 치열한 경쟁과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기름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친환경차가 많아지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크게 늘었죠.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폐업한 주유소가 5년 동안 무려 1,500곳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주유소들 당연히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상업시설을 결합해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는 주유소도 있고요. 주유를 하는 동안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드라이브스루로 받을 수가 있고 세탁 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위치적으로 도심 속의 교통 요지에 있는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배송을 위해선 상품을 모으거나 분배하는 중간 거점을 확보가 중요한 유통업체들이 동네 주유소를 이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는 직장인들에게 하루의 로망이자 금쪽 같은 시간이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한 끼, 오늘은 어땠습니까? 이 위기에서 시작된 급식업체의 진화에 직장인의 하루가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